안녕하세요. 은빛나누리 김도현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왕 인정 등급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2008년 7월 1일부터 이제 노인 장기왕 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무를 요양원에서 근무를 해 왔는데 수많은 이제 장기왕 인정 등급 신청을 해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 노하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잘 들어 놓으셨다가 인정 등급을 받으시려고 할 때 또는 이제 갱신 신청을 하실 때 요 방법대로 시행을 하시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등급을 맨 먼저 질문하시는 게 등급을 내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65세 이상이셔야 되거나 아니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이 있으셔야 된다. 여기서 치매라든지 파킨슨병, 뇌혈관성 질환이라든지 루게릭병 등 이런 질환이 있으셔야 가능하고, 두 번째는 신체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 이제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.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했을 때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나와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.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셔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에 표에 있는 질환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또 이제 등급 판정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기왕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장기왕 인정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오셔서 이제 방문 조사를 합니다. 이때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때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조사한 내용이 그 등급 판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에 이제 방문조사를 한 그런 결과를 가진 2차 판정하고 그다음에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안 가본 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를 작성을 잘 안 해주려고 하시죠.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도 내가 이제 장기왕 등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등급 신청하기 전에 일단 뭐 예를 들면 신경과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일단 어르신에 대한 그 상황을 이미 진단을 좀 받으시거나 아니면 진료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 그 의사소견서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은 그러면 이제 등급 판정 시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방문조사했을 때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기록하셨다가 꼭 증상이 있는 것들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때 얘기 못하면 이미 등급 판정까지 나와버리면 그때서야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매입니다. 장기왕 인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치매입니다.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증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치매 진단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진단서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등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셨을 때는 특히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치매와 관련된 증상들, 치매 이제 불면증, 밤에 잠을 안 주무시는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치매 증상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잠을 안 주무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사항들을 좀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오면 이 기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잠을 잘 안 주무신다.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 장애가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뭐 반복적 언행을 한다든지 했던 말 또 하시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예전 것은 기억을 잘 하시는데 최근 것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. 옛날 뭐 자녀들이 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어땠다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그 어느 정도 상황 이후에는 기억을 못 하시는 이런 단기 기억 장애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폭력 성향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가 있으면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? 그냥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난폭해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향 중에 하나이고, 그다음에 이제 피해 망상 증상이 있는 건데, 뭐 도둑망상,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라든지, 아니면 이제 빈곤망상,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뭘 사다 드리려고 하면 싫다고 그러고 돈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하고 전기세도 끌려고 하고 이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망상이 있고요. 관계망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
뭐 질투망상이라고 해서 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질투망상이 있고 아니면은 어르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이제 나의 내 욕을 했다라고 해서 막 화를 내시고 하시는 경우, 그런 경우도 이제 관계망상에 해당되는데, 이러한 이제 망상 증세가 있는 것들도 자세하게 어떤 때 어떤 망상이 있었다라는 걸 좀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꾸 이제 사람의 신체 접촉을 한다든지 부적절하게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, 이런 경우들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, 특히 이 폭력 성향하고 피해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, 요 부분은 꼭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가족인 요양보 할 때 60분을 할 수 있냐, 90분을 할 수 있냐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배우자가 65세 이상이어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인 요양보 하는 경우야 90분이 당연히 되겠지만,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90분으로 가족인 요양보를 하려고 할 때 요 세 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을 때 90분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반드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. 이런 성향이 있을 때 병원에서 뭐 신경과라든지 이런 진료를 받으실 때 의사 선생님께도 이런 성향이 있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 놓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 기록지에다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기록을 해 놓으시겠죠. 그래서 나중에 뭐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이런 걸 끊으실 때 그런 이러한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를 작성해 주시면 요걸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60분인데 90분으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면서 요 서류를 요때 그 진료 받은 뭐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요걸 갖다가 첨부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있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니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해 주시고, 이때 요걸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1차 판정 내리는 곳에 이런 부분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또 나중에 90분으로 결정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치매와 관련된 증상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주시고요. 뭐 자주 있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뭐 있었던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록을 좀 해놓으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한 다음에 어린 성향에 관련된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을 했다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오면 이 기록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이 뭐 넘어지셨거나 이러셨을 때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왜 넘어지셨나? 뭐 밤에 누가 온다 그래서 그걸 누가 와 있지도 않은데 왔다고 망상이 있으셔서 그거 보고 나가다가 넘어지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스스로 못 일어나신다. 이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나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아까 이제 그 장기요양 인정 보면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, 현재 저하되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시고 타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놔두셔야 됩니다. 일어나시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게 일어나신다라는 것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르신이 뭐 젊은 사람들처럼 막 일어나실 때 막 자연스럽게 일어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대부분이시다. 그래서 그 보호자분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일어나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안정한 부분도 못 일어나시는 거에 해당이 돼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화장실 도움을 받아서 가셔야 된다.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어르신들이 실수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략근이 약해지셔서 긴박뇨라든지 이런 소변이나 대변을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부분들도 기록하셨다가 소대변 실수가 자주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황입니다. 이제 혼자 사시는지 아니면 부부만 사시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상황이시고, 그 다음에 가족 돌보기가 어렵다 하실 때 이 부분은 이제 뭐 직장 생활 때문에 못 하신다 라고 하셨을 때는 모시기가 직장 생활하고 쉽지 않다
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급여 종료 내용 변경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등급 재가가 나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요양원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. 그러면 이제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으셔야 될 때 이때 급여 종료 내용 변경 신청을 할 때 보면은 그 사항 중에 그 어르신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런 이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인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모시려 하는데 시골에서 안 오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혼자 계시는데 망상도 있으시고 신체적으로 어렵고 지금 위태 하신데도 안 오시려고 하신다.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야 시골에 계시면 수십 년 동안 살아오신 곳에서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시죠.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. 그래서 방문요양이라도 요양보 선생님이 가셔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러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받으시려고 하면 이제 증빙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치매라든지 이런 이제 진단을 받았던 거,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진단서를 받은 부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는 것들이 좋고 어르신 망상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그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 놓으시면 실제 낮에보다는 밤에 석양후 증후군 등으로 인해서 밤이나 저녁 때에 이런 치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할 때는 그 낮 동안 와 있는 기간 동안에 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밤에 보지 않은 부분 갖고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랬을 때 영상 자료를 준비해 놓으면 낮에는 이렇게 치매가 없는 분처럼 이렇게 멀쩡하신데 밤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다 하고 보여주시는 영상 자료 이런 것들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인정조사 시 반드시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.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조사를 할 때 어르신의 말씀만 가지고 판정을 하거든요. 근데 할 때 어르신 식사는 아무도 없는데 어르신 식사는 누가 준비하세요? 세탁이나 이런 건 누가 하세요? 그러면 하실 수 없고 보호자분들이 다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하지 누가 해? 하고 얘기하시면 하실 수 있나 보다라고 체크를 해버리면 등급 판정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한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실제적인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호자가 그 상황에서 옆에서 어르신이 하신다고 하셔도 나중에 못 하시는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신다라고 그걸 말씀해 주셔야 건강보험공단도 못 하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안 나는 것,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꾸 뭔가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하고 요렇게 저렇게 해서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유도 질문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르신은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하시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 거는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아예 그냥 대답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하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기록으로 남기셨다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했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항들을 치매 관련된 거, 신체적 기능, 그다음에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장기용 인정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타 컨텐츠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